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물질의 특성의 단원은 총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혼합물의 분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물질들의 특징들에는 과연 무엇들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로 이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단원인 물질의 특성에서 물질의 종류에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 이제 물질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은 또 각각 두 개씩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금반지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을 겁니다. 뭐 14K 혹은 24K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24K는 약간 조금 진하고 14K는 좀 연한 것처럼 보이죠, 색깔이. 그쵸? 그러면 얘들이 좀 달리 보이니까 얘들의 성분은 과연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하자면 24K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100% 금으로 만들어진 순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4K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약 몇 퍼센트냐면 금의 성분이 약 58.3%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둘이 성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243페이지 보시면 다음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어요. 뭐 식초, 암석, 초코우유, 구리선, 설탕, 소금물. 초코우유 보니까 먹고 싶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것들의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과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한번 구분해봅시다. 아까 전에 거기에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물질. 그렇죠? 설탕하고 구리선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순물질, 순수하다고 해서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 구리선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순물질.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보니까 초코우유도 있었고, 그렇죠? 소금은 소금 플러스 물, 식초하고 암석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죠. 초코우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소금물은 물에 소금이 섞여 있어서 혼합물, 식초는 물에 아세트산이 섞여 있어 혼합물, 암석은 석영, 장석 등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 있어 혼합물, 초코우유도 마찬가지죠. 물, 단백질, 지방에 콕과 설탕 등이 섞어 있어서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들을 구분했는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순물질과 혼합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물질. 근데 순물질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홑원소 물질이라고요. 홑원소. 하나라는 거죠. 원소가 하나라는 거. 그 다음, 홑원소 물질의 예로는 구리가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는 Cu죠.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C죠, C. 탄소.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화합물. 화합물의 예로는 물,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이 있겠죠. 여러분들 물 어떻게 씁니까? H2O죠.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홑원소 물질하고 화합물. 그러니까 홑 원소는 말 그대로 원소가 하나, 예로는 구리,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 원소가 두 개 이상, 물, 염화나트륨. 물은 H2O죠. H2, 원소가 두 개,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NaCl이니까 원소가 2개. 그래서 순물질 딱 2가지로 나눴다. 이거 2가지만 중에 딱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혼합물에서 배워야 되겠죠? 혼합물은 2가지 이상의 순물질, 아까 전에 순물질 있었죠?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하고 그렇죠? 화합물, 이런데 섞여 있는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이루는 물질은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도 또 2개로 나눕니다.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 자, 균일은 말 그대로 성물 물질 어떻게? 그죠?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고, 불균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로 봅시다. 설탕물은 아까 전에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였죠. 그래서 설탕물은 뭐하고 물하고 설탕. 얘들은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탄소가 균일하게 섞여 있어서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흙탕물은 뭘까요? 흙탕물은 물하고 흙이 있는데 얘네들이 불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 우유는 균일일까 불균일일까? 우유도 마찬가지로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물, 유지방, 단백질.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놔뒀을 때 액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뒀을 때 밑에 약간 좀 뭐라고 하지? 밑에 앙금은 아니고 밑에 무슨 깔아앉은 게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으면은 걔네들은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깔아앉은 게 없으면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균일 혼합물이라는 거는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골고루 순물질에 섞여 있는 거고, 불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로 예로는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죠? 특히 여학생들은 다이아몬드 나중에 좋아하게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톳 원소 물질이에요. 톳 원소. C로 이런 C. 규칙적인 C. C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염화나트륨. 아까 이야기했죠? 염화나트륨.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죠. 화합물. 왜? 원소가 몇 개요? 2개 이상이니까 화합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은 뭐였습니까? 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뭡니까? 화합물이죠. 원소가 몇 개요? 2개죠. 2개가 결합한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이 예로서 모래는 석영, 장석 등이 섞여 있는데 얘들은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고, 모래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음료는 물에 설탕, 이산탄소 등이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산소 등이 섞여 있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어서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전인데 동전은 합금입니다. 합금. 구리와 니켈을 섞은 합금인데 얘네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 동전은 균일 혼합물이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 물질 여러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물질의 특성. 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물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즉 물질의 특성이 있다는 것은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물질들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물질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질의 특성에는 뭐가 있냐? 밀도, 앞으로 배울 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있고요. 용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특성이 물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만약에 비교를 하면 각각의 물질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물질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질 특성에는 앞으로 배울 겁니다.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요 4개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뭐고, 녹는 점이 뭐고, 끓는 점이 뭐고, 용해도가 뭔지도 몰라도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어요. 뭐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를 가지고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은 보통 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어떨 때는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예들이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 이거 주방에서 보는 그릇들이죠. 자, 이건 뭡니까? 핫금이죠, 핫금. 핫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혼합물인데 무슨 혼합물? 그렇죠?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섞어서 주방 용기를 만드는데 이용을 합니다. 왜 주방 용기를 만드는데 핫금을 이용할까요? 자, 왜 주방 용기를 만드는데 핫금을 이용을 할까요? 뭔가 용이하기 때문에 핫금을 이용하겠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핫금을 만들어서 주방 용기를 사용하는 이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혼합물이었고, 자, 그 다음에 순물질의 이용. 자, 공기에서 분리하여 얻은 산소 있죠, 산소. 산소는 의료용이나 용접용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공기에서 산소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산소를 추출을 합니다. 빼내요. 그러니까, 혼합물에서 뭐로 되는 거예요? 순물질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순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죠. 용접할 때나 의료용으로. 여러분 산소 마스크나 용접할 때는 많은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그 두 개의 반지 성분 다를까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18K나 24K 혹은 14K 각각들은 성분이 다릅니다. 성분은 너무 연하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를 섞어 만든 14K이거나 18K 합금 반지. 그러니까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뭐라고 하고, 그렇죠? 순물질이라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여 있는 물질을 그렇죠? 혼합물이라고 하죠. 다음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하시오. 자, 순물질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에탄올, 산소, 철, 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 그렇죠? 자, 여기에서 호돈소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철하고 산소만 있겠죠. 그 다음에 화합물은 에탄올과 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혼합물은 설탕, 바닷물, 우유가 되겠죠. 여기서 균일 혼합물은 설탕물하고 바닷물이 될 거고, 불균일 혼합물은 우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밀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녹는 점도 있고, 끓는 점도 있고, 용해도가 있었죠. 얘네 4개들은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되겠죠. 온도나 길이나 질량이나 부피는 물질이 같다고 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길이보다는 질량 해봅시다. 여러분들 몸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물질 종류를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은 두 개로 나눠지고요. 뭐하고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지는데, 순물질은 그렇죠. 호돈소 물질하고 화합물로 나눠지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섞여 있거나 혹은 섞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물질의 특성으로는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가 있었다라는 거 오늘 꼭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